오늘 24년 8월 1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 주차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약간은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채널지기님 모셔가지고 한번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조금 좀 스터디 방향성 같은 거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신경망은 행렬로 이거는 대수적인 어떠한 거고 그 흥성생이 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그 뭔가 이게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다른 세계관이고 그리고 또 한 개 통계적으로 보는 이것도 또 하나의 세계관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이거를 다 묶어 쓰고 있는데 뭐 어떤 접착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접착제의 역할이 뭔지 궁금하고 저는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래프나 메쉬로 어떤 토폴로지 그걸로 표현할 수 있던 것 같던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런 걸 계산할 수 있을까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뭐, 일단 쭉 다 들을게요. 다른 분들 이야기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이제 스터디원 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과 제가 하는 방식이 조금 어, 약간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약간 지금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다 조금 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막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매주 뭐 학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사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공유 계속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만 생각하면 저는 이제 계속 제 그냥 공부한 내용 공유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실습 위주로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또 나오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코멘트 뭐 하고 물어보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어, 네, 좀 굉장히 저는 재밌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뭔가 좀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은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다른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좀 미스매칭이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음, 어쨌든 스터디를 같이 하는 목적이 좀 이제 서로 뭐 자신의 했던 것들 공유하면서 서로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음,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이제 통을 아예 이제 기초부터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유를 하는 내용들이 뭔가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게 그렇게 많이 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가?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제 ML이나 이런 쪽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저 혼자만 다른 결로 가니까 이 스테이지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그런 네 생각이 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동욱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그 이제 제가 좀 스터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된 부분은 일단 저는 사실 지금 계속 스터디를 따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좀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까지가 좀 하나의 전체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약간 그중에서 좀 코딩 쪽에는 크게 현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도 좀 거의 이론 공부하는 거 위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혹은 코딩이 어떻게 중요할 수가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고 또 약간 그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는 좀 저 나름대로 그 레퍼런스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좀 노력을 시도는 계속 하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이 공부한 내용을 좀 되게 추상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쭉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세 분께 또 각자 좀 말씀을 좀 듣고 하면서 제가 이제 11시에 나가봐야 돼서 그 전까지 좀 대화를 좀 해볼게요. 자연스러운 어떤 얘기들이고요. 일단 세 분 다 대단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 이게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수학을 공부를 하느냐.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어떤 아주 구체적인 모티베이션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수학들을 공부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면서 내가 좋아야죠. 중간 과정에서. 하면서 내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문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아웃풋들이 나한테 좀 기꺼운 거였으면 좋겠어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충족이 된다는 대 전제 하에서의 그러니까 이거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하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충분히 어떤 매주 어쨌거나 이제 준비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과정에 대한 것과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아웃풋들이 과연 좀 쓸만하겠느냐. 약간 그런 기준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맞다고 보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과정이 나한테 즐거울 수 있느냐? 어떤 그걸 통해서 얻은 아웃풋이 나한테 충분히 기껏겠느냐? 라는 걸 어떤 세 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레코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거기서 좀 해야 되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물론 어떤 레퍼런스를 픽스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진도를 나가죠. 지난 주말에도 뭐 ML에 대한 얘기, 뭐 MP에 대한 얘기, 베이지 법칙에 대한 얘기 쭉 얘기가 되지만 당연히 각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중고등학교 때는 범위의 제약이 있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보면 돼라는 전체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스케줄을 셋업하는 것과 실제로 어떤 범위가 무한한 거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많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스터디의 어떤 불협화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어떤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만족한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걸 보더라도 누군가는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고 중요하지만 그냥 100이면 100사람 어떤 20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진도를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준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수학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수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걸 컴공 쪽으로 혹은 코딩 쪽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냐에 대한 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결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있는 거는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겠다는 것들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계산이고요. 다른 하나가 논리예요. 나머지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혹시 동의되시나요? 저희가 어떤 대상들, 이게 머신러닝을 비단 말하는 의미는 아니고 머신러닝이 되었든 통계학이 되었든 확률론이 되었든 다른 어떤 여타 무언가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수학의 범주 안에서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둘 중 하나로 적어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가 계산이고 다른 하나가 논리예요. 혹시 이거 동의하시나요? 이거에서는 수학이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적어도 저희가 수학을 얘기할 때 이 분야는 계속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수학의 범주 안에 있는 한에는 이 구체적인 대상을 토대로 한 어떤 계산과 그 구체적인 거 이면에 있는 어떤 논리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 나이브한 센스에서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떤 기계학습 범위 안에서 계산과 논리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그 과정의 중간 과정의 즐거움과 그 어떤 아웃풋에 대해서 얻을 만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애매한 중에 어떤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부분이 그래도 어떤 기계학습이라는 매개체를 토대로 대화를 한다는 그 어떤 나이브한 기준과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계산과 논리를 봐야 되는 그 면들이 있어요.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 개인의 의견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약간 수지타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타당한데 사실 내가 이제 수학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단타성이 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어떤 내가 한 달 동안 빡시게 공부하면 이게 수학의 경우는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달 빡시게 하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는데 입시 때는 사실 그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범위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유의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심지어는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놀고 와도 괜찮아요. 별로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렇게 막 티가 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알아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필요 조건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조금 생각을 조금은 더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왜 수학을 알아가려고 할까? 약간 역시 어떤 답은 없는 거지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응용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갖고 있는 어떤 제 어떤 여기서부터는 어떤 개통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기계공학과 출신에 저는 이제 회사를 이때까지 살면서 딱 한 군데를 다녔는데 제가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전 그거 외에는 계속 어떤 뭐 학부, 뭐 대학원 그리고 어떤 학계 커리어를 온 사람이 제 어떤 뭐라고 해야죠? 응용적 커리어는 그 정도거든요. 학부 한 5.5년 다닌 것과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인베디드 엔지니어로 4년 산 기간이 저한테는 응용으로서의 어떤 그 경험들이 되는데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응용 쪽에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부들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 손해 보는 분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요. 어떤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떤 게 나한테 득이 되고 아닌지에 대한 그 감들이 있어요. 지식 이런 얘기 이전에. 근데 이제 이 공학적으로 커리어들이 기본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제 개인 의견에는 할 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쟁선상에서도 내가 우위에 있는 그런 감들도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드는 작업이잖아요. 공학 쪽에서는. 그러면 그게 계속 그러니까 그 장점이자 단점이 이쪽 계통의 공부는 내가 이거 좋아해서 하는 거 맞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 성격들이 있어요. 마혹시 공감이 좀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가는 게 싫다는 의미가 아닌데 근데 계속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의 성격 그리고 그 공부가 연속성이 있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모종의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어떤 자본주의 논리나 어떤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정해지는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라 내가 그 공부가 싫다는 거가 아니라 그 방식들을 실제로 내가 어떤 원하는 방식의 우선순위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아요. 제 개인의 어떤 짧은 경험에 따르면 혹시 괜찮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싫다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로 이것들이 오면 내가 그걸 충분히 즐겁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인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어떤 이제 이공계 쪽 공부하다 보면 뭐 몇 살 이후에 뭐 잘리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것도 스트레스인 요소 중에 있겠지만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거에서 사실 어떤 거가 있냐면 그 어떤 뭐라고 해야지 그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에는 시야들을 좀 아우르게 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학의 관점에서만 얘기들을 보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억지로 연결을 지으려면 연결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이 어떤 이 수학적인 어떤 시야들이 그래도 이거 이면에는 이런 이해들이 사실은 시야들이 있고 어떤 이 똑같은 도구를 내가 어떤 똑같은 어떤 버전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을 어떤 쓰는 어떤 시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들은 내가 다른 거에도 고스란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어떤 수학이 주는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아주 그냥 100% 수학을 도구로 쓰는 그냥 단순 엔지니어들의 입장과 그리고 이 수학들이 이제 시야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점이고 이것들은 1, 2년 정도 공부하는 선에서는 제 개인의 의견에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한 공부가 어떤 세월이 한 5년, 10년 쌓이다 보면 굉장히 어느 순간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 경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해도 어차피 내 어떤 시야들 가운데 그냥 편입이 되는 시야로 이것들을 대하는 거가 되어지면 사실 아마 그런 게 좀 어떤 지향점으로 보시면 어떤가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대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밸런스를 이룰까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어떤 수지들을 좀 어떤 보는 입장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다 대충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그 이 수학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이 논리랑 계산이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거를 먼저 초심자 입장에서 배운다고 하면 제 개인에게는 계산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할 줄 모르면 뭐 그 놀리고 나발이고 뭔가를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먼저 있고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은 사과 두 개를 들고 1 더하기 1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해보고 나서 1 더하기 1이 무슨 뜻일까? 어떤 함의들을 가질까라고 묻는 순서가 제 의견에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학 사이드에서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뭔가 계산으로 아웃풋이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죠? 거기서 어떤 비약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고민들일 때가 많고 그래서 계산은 필요 조건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거는 계산과 논리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우선순위냐라고 하면 제 개인의 의견에는 계산이에요.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홍성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거를 공부한다는 게 뭐냐 수학적으로 어떤 걸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정의와 명제와 그 증명들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떤 빈틈없고 구멍 없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전부 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진짜로 계산. 그래서 예를 들어서 MLE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그 정의가 뭐고 함의가 뭐고 그런 것들은 쓰다 보면 알아요. 저희가 어떤 회사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있으면 물론 회사 매뉴얼을 누군가 만들어 놨겠죠. 어떤 위에서 쪼으니까 뭔가 있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다 보면 안다고요. 실제로 필요한 건 그거고 여기서 수학의 범위에서는 해보다 보면 안다는 거 범주는 다 계산의 범주예요. 해보다 보면 감이 오고 그럼 이제 그 논리에 대한 얘기들은 뭔 소린지가 이해가 가는 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라인에서 사실 서정 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설이 그냥 진짜로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수학의 범주가 되는 이유는 계산을 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빠지면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우는 제가 제동을 걸 텐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볼 것들을 하는 가운데 내 방식대로 소설을 쓰는 것도 이거가 사실 공부하는 가장 코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남이 해놓은 걸 알아가는 정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은 그냥 어떤 숫자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손으로 하든 뭐 코딩을 써가지고 하든 그건 알 바 아니에요. 맞기만 하면 돼. 혹은 내가 맞다는 걸 검증할 수 있으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채널에서 하는 공부는 수학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코딩에 관심이 없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내가 이제 CS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각 잡고 어떤 관심 있는 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도움을 받는 게 너무너무 클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일단은 지금 관심이 없는데 어떤 걸 걸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정말로 각 잡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의 관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서에서 약오르는 정서가 훨씬 더 나아요. 제 개인의 의견. 내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수학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이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남들에 비해서 비교 후에 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특히 학생 스테이지에 있으신 분들은 남이 안 해본 계산을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받아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렉처 노트 읽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읽고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특히나 대학원 스테이지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되게 중요한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아요. 책은 어떤 바이블도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가운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다라고 하면 책에서 설명한 어떤 논리랑 다른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꼭 비판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배우기를 권하는 것은 어떤 물론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중요한 프로포지션들이 있고 하지만 그것들 이전에 그냥 그 정의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계산을 하는 거에서 일단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기계학습에 대한 모델들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어서 거기다가 로그를 씌우고 거기 가서 쭉 곱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 크리티컬 포인트를 MLE를 가지고 구한다. 그럼 정말로 미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하기 더럽게 싫거든요. 익스포넨셜 뭐 다 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미분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턱 막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말로 때우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 독립이라는 과정은 무의미하다. 맞지 않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독립이라는 과정 빼고 그거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피상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짓거리면 다 되지만 실제로 그걸 정말로 계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인 배움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이 시간에 준비해 오는 것도 그냥 어떤 내 어떤 떠들 만한 어떤 분량들을 적절한 좋은 레퍼런스들 가운데 어떤 적당히 이제 복붙해 오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그런 거면 딱 좋게요. 나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요한 줄 하니까 시간 다 가더라. 이런 게 진또배기라고 저는 봐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예를 들어 정말로 어떤 일들 하는 거다 CS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프로그램이 이거 깔려고 하는데 버전 안 맞아가지고 이거 펌웨어 구문데 안 된다. 이런 게 진짜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짜증나서 내가 어느 순간 보게 되잖아요. 내가 그걸 할 생각이면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넘게 되고 그런 식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계산. 그래서 그 어떤 필요 조건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모델의 어떤 수학적인 정의, 예를 들어 포스테리어의 정의가 뭐고, 프라이어의 정의가 뭐고, 뭐 어떤 에비던스의 정의가 뭐고, 베이지 법칙이 무엇이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은 어떻게 하기를 권하냐면 이거는 배우시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수식을 받아들여요. 뭐에서 구체적인 예시들 가운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계산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약간 종용하고 싶은 정서는 증명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증명을 봐야지 보통 그 증명은 왜 그것들을 읽으시는 거냐면 그게 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 말하냐면 수학은 계산이거나 논리 중에 하나죠. 증명은 왜 한 거냐면 독자의 이해를 위해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맞는 말하기 위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증명을 읽는 정서가 내가 이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뭔가가 뭐 어떤 찐빵 안에 뭐가 빠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비로소 읽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극한의 정의에서 내가 입실론 델타의 증명을 내가 정의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저 계산만 할 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말되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해하고 나면 아이씨, 당연한 말 짓거리고 있네 이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에 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럴 만한 수지가 많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개인에게는.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순수학을 하는 입장들도 어떤 아티클들 읽으면 증명 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증명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실제로 계산을 구체적인 세팅에서 해봤고 그럼 그게 뭔지 아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그 라인이지 적어놓은 말을 가지고 그건 약간 비단 어떤 회사에서 매뉴얼 따라가면서 회사 매뉴얼 다 이제 마스터하면 회사 생활 마스터하겠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포커싱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딩에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계산이라는 게 그냥 포뮬러를 내가 본 게 계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냥 뭐냐면 실제로 숫자로 떨어져야 돼요.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웃풋이 이거 되겠지만 1년을 가지고. 근데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거 진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서 뭐 비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면 어떤 도구들이든지 간에 나한테 편한 것들을 다 갖다 쓴다는 정서인 게 맞아요. 그리고 단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여기서 어떤 계산들이 정말로 새로운 것 같고 내 어떤 아티클로서 컨퍼런스나 논문으로 내고자 하면 그 어떤 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그 계산을 바꿔야 될 뿐인 것이지 먼저는 수학적인 대상들은 임의의 대상들을 배우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구체적인 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혹시 이해가 그건 완전히 구분하셔야 되고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건 완전히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명을 읽는다는 거는 사실은 많은 착각이에요. 증명은 말이 되는 것들만 씹으로 쌌을 뿐이에요. 말이 되는 것들 씹으로 쌌다고 그게 이해가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회사 매뉴얼 읽으면 회사 생활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웃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그 인간관계의 어떤 이 묘함과 이 어떤 치사함과 이런 것들은 말로 들으면 다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가 계산. 그러면 그 계산을까지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게 대화가 되면 끝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매개체를 가지고 대화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실제로 당연히 어떤 내용 다루는 내용 중에서 오버랩이 있겠죠만 아닌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의들을 리뷰하고 이런 거 다 괜찮다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단지 어떻게 얘기를 끝내셔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서재형 쌤도 어떻게 요구하시면 되냐면 얘기가 어떤 좀 산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중하게 부르시면 돼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네요. 이렇게 한마디 부르시고 그냥 그렇게 두시면 돼요. 그냥 그게 어떤 지향점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 지금은 그래도 다 어떤 얘기하신 분이 괜찮은데 그 어떤 되게 그 이제 수학을 잘못 배우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되게 자기만 아는 소설들 짓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해 봤냐고 하면 보통 계속 그쪽이 아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수학에서 하나가 계산이고 하나가 논리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그렇다 칩시다. 괜찮죠? 계산은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그 계산하는데 당연히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왜 수학을 지금 공부하는지도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면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렬 써놓고 실제로 기대값이나 분산 적분 가지고 해놨는데 아 이거 실제로 어떤 내가 일단 어떤 이것들을 정확하게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레벨에서 할 줄 모르면 뭐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공부들은 모티베이션이 서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체로. 그거는 그거고 이제 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논리라고 하는 거는 말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제 모순만 없으면 그 어떤 말을 하는 씹으려 쌓는 것도 다 허용돼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 어떤 내가 한 계산을 가지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함의가 상대방이 보는 함의랑 같아야 된다는 이 전체주의적인 시각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논리라고 하는 거는 내 쪼대로 보면 되는데 단지 틀리지 않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진리표가 있고 그 진리표에 의해 가지고 P implies Q의 어떤 형식이 있어가지고 오류가 단지 없는 형식으로 내 논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지 그 어떤 논리가 향하는 방향이 단방향을 가거나 기계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걸 이해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실질적인 고민은 어떤 게 되냐면 내가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도 사실 그래도 재밌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선에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내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남들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가 알겠고 오히려 이거 계산하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도구 면에서 얘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나은 방식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어떤 스킬셋들일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논리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갑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가 아니라 그 어떤 의도가 좀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 논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내 주관적 해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주관적 해석에 있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되는 내가 어느 기준에서 그런 해석들을 내놓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내놓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말했을 때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거죠. 해석했을 때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 오해하실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베이지 법칙을 공부한다 칩시다. 그럼 베이지 법칙을 공부하면 포스테리어가 있고 프라이어가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뒤집는 거에서 어떤 굉장히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고 중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가 그런 게 베이지안 통계가 그런 데 나오는 게 맞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남이 해놓은 말들을 그냥 단순히 씹으로 싸는 그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인 거를 보는 가운데 내 논리를 내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바이블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기준하에서 내가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준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가 향하는 방향은 단방향이 아닌 걸 혹시 공감을 하신다면 계산만 되면 그 계산에 대한 해석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해석이 나한테 기껍고 즐거운 해석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해서 나한테 즐거운 거가 아니면 그냥 폐기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그게 지금 나한테 즐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내가 다른 시야들 생기게 되면 다시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그 즐거운 방식의 논리들을 펼쳐나가면 돼요. 단순하게. 그러다 보면 바뀌어요. 자신도 바뀌어요. 아는 게 바뀔 테니까. 혹시 괜찮아요? 그래서 논리에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뭐냐면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게 단순히 내 지식으로서의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논리라고 할 때 얘기할 때 전 약간 상상이라는 걸 약간 가미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 방식으로 아 이런 포인트는 나한테 재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향해야 되는 정서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인 무색, 무치, 무맛의 정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들을 봐요.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어쩌라고. 이거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거 수학을 할 때 논리가 그렇게 어떤 맞는 말들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굳이 왜 봐요? 맞는 말뿐인데. 그래서 이 맞는 말들을 보는 가운데 내 어떤 방식으로 아 이게 이런 포인트는 좀 짜증나고 이런 포인트는 좀 재밌고 이게 그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내 주관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나한테 매주 좋아야 돼요. 약간 이런 질문이 되죠. 예를 들어 MLE에 대해서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계산한 법 다 한다고 칩시다.
아, 이거 어떤 IID 샘플들 뽑아가지고 확률 분포들 뭐 그냥 곱하든 아니면 로그 붙여서 더하든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찾는다. 오케이. 이거 계산으로 어떤 얘기까지 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쩌라는 것이냐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 어떤 레퍼런스를 뒤져보겠죠. 근데 어떤 것들이 와닿을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때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티어리나 지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흡수되는 것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는 말들의 어떤 그 범위만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런저런 상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서정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어떤 시야들이 맞죠. 그게 한 가지 툴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성훈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것들을 내 방식대로 나누고 내용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내용이 미스매치가 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가 어떻게 그냥 나가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계속 하시면 그냥 되는데 단지 뭐냐면 이 구체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가운데 이 어떤 이게 딱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일단 객관적인 것들을 잘 공부해서 나눈다. 에서 거기서 어떤 것만 한 숟갈 넣으시면 되냐면 그런데 난 이걸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영화를 보고 내 감상을 좀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것들 가운데. 그거면 좋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방식대로 나누시는 거는 그거는 모든 의미에서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도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걸로 하니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마치지 마시고 이것들을 하고 나니까 나는 어떻더라라는 그 얘기까지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각자 원하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게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적인 시야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이런 어떤 스터디들을 조직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야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러면 저렇게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건데요 라는 건 있으니까 적어도 이 어떤 예를 들어 뭐 이런 서유기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스터디들을 조직을 할 때 저는 적어도 어떤 특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두 가지로 들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걸로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산이. 이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있고 그 구체적인 걸 그래서 제가 어떤 스터디를 조직하면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매개체들을 놓은 가운데 스터디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왜 그 계산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필요 조건으로 수학 공부하실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은 그걸 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맞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논리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여러 중의적인 여지들이가 여러 방향들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채널에서 어떤 레코드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혹시 어떤 수학 공부하는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바이어스돼 있는 채널이에요. 일반적이지 않고. 전 어떤 얘기 혹시 주로 하나요? 분야를 방문하고. 채널 대문에도 있는데 채널 대문 보시면 술 채널 달려보세요. 제 애기가 채널 대문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하학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논리들 중에서 저는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기하학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저는 애시당초 기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수학의 논리를 저는 어떻게 대하냐면 저는 사실 정이고 나발이고 시골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저는 이거의 그림을 이해한다면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거를 그냥 어떤 논리의 정합, 어떤 그런 거 이전에 이게 실제로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상상하고 그걸 제 어떤 그림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거에만 기본적으로 저는 다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널에 지금 열리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여는 모든 것들은 다 100%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채널에서 있는 게 뭐가 있냐. 직문수, 기하학으로 끝나죠. 연의수, 기하학 얘기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대수, 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전부 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제가 관심 있는 논리가 그거예요. 물론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어떤 우월한 사 이런 정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논리가 그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라인 바이 라인을 전개하는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코사인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인 거 관심 없거든요. 또 증명하면 나오겠죠. 전 그거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 기하학적인 시야들 가운데 이해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거가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남들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는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보면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싶냐면 실제로 그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노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저는 그 기준하에서 스터디들이 적어도 만약에 저 예를 들어 어떤 시간에 특정 시점에 요청해서 들어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나는 기하학적인 걸 가지고 예상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레코드를 서정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혹은 홍성호 선생님이 얘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찍찍찍 봐요. 다 보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저는 그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뭐만 확보해 놓냐면 내 기하적인 시각들 중에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들만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제 공부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남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물론 어떤 것들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는 라인들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이 시간에 이제 ML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쪽 예를 들어서 화요일 시간에는 지금 이제 어떤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계산들을 한 다음에 그 지금 서정 선생님이 질문 정확하게 뭐냐 어쩌라는 것이 나 이거 계산할 줄도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베리에이션을 옥토 인코더 이런 거 어떤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알겠다. 근데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 이제 문헌을 좀 보여드리면 이걸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코멘트들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저쪽 화요일 시간에 공유하고 있는 레퍼런스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오메트리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가르친 이제 학부 4학년생이 쓴 그냥 문서예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지금 이제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밀도함수 이 시간에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로그를 붙이는 걸 보통 likelihood function 정도로 이름을 호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expectation을 매긴 걸 이제 Q라는 걸로 주고 어떤 파라미터도 있어요. 그래서 expectation을 만들고 그 expectation을 maximization 해주는 최대값을 찾는다. 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걸 보통 EM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통계학이든 응용수학이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고 이런 방식들은 꼭 비단 어떤 EM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쓰이는 어떤 방식들 어떤 이제 로보틱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것 자체도 중요한 레슨이 맞지만 혹시 저거가 그 저 레퍼런스 읽으면 저거 뭐냐면요. 저거가 정확하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뭔 개소리냐 싶으실 텐데 자 조금만 와닿을 수 있게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떤 거냐면 그 어떤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 직각삼각형 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인 거 이게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혹시 동의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어떤 평면에서 직각삼각형을 주면 그냥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 나온다. 라는 거고 이거를 좀 기하학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소위 말해서 직교분해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x축과 y축으로 예를 들어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나누는 거에 대한 얘기. R2가 있으면 이렇게 x축과 y축을 직교하게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 벡터가 있으면 a, b로 표현하는 약간 그런 거랑 상관이 있는 얘기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공리거든요. 수학적으로. 공리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게 공리냐면 삼각형이 평면 위에 있다는 거가 우리가 전제한 건데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구면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평면 위에 삼각형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공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차의 레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만나요. 맞죠? 근데 안 만나잖아요. 만나잖아요. 이 두 개는 서로가 모순이 없는 세계관이에요. 말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공리의 영역이고 그래서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도 직문수 1강에 제가 해놓은 얘기가 이것도 다 공리다. 그리고 이 수학에서 20세기에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면 어떤 공리계를 세우더라도 자연수를 긍정하는 공리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공리를 세우든지 간에. 그래서 인간의 인재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것이 수학적 세계관이다. 어떤 세계관을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하더라도 자연수를 긍정하는 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합리적으로 긍정해야 되는데 그 긍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무한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긍정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수가 무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계전이 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긍정하는 세계관. 그래서 아마 100년 후, 200년 후에는 공리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현대 수학의 한계점이자 출발점이에요. 그랬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왜 계산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뭐 공리다, 재밌는 지식이에요. 어떤 떠들 만한 어떤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어쩌라고 해요.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공리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다른 버전의 피타고라스 정리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평면이 있다고 가정까지 않으면 그거에 맞도록 뭔가가 변형이 될 거라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나누는 얘기로서 어떤 확률 밀도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경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예시인데 정규 분포예요. 실수 위에서 이 종 모양 주어지는 거. 지금 이제 미국 대선도 한 3개월 남았으니까 늘 이 그림 보거든요. 뉴스 보다 보면. 예, 지금 어떤 이제 해리스가 이길 거냐, 도람프가 이길 거냐, 요 얘기 지금 열심히 나오면서 열심히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는 어떤 대선 예측에 관심이 있다고 치자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대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 종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종 모양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계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 종 모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평균과 분산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종 모양이 정해지면 평균과 분산이 정해지고 반대로 평균과 분산이 정해지면 종 모양을 유일하게 하나 정해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문제로는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죠. 어떤 대선에서 내가 어떤 그 정규 분포를 정하는 문제는 정규 분포의 모임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진데 그 얘기는 실제로 뭐를 선택하는 문제냐면 특정 평균과 분산을 고르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정규 분포의 모임과 평균과 표준 편차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그럼 난 평균과 표준 어떤 분산의 모임에서 뽑을래 라고 하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나 저걸 기준으로 하나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집합의 생김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은 임의의 값이 다 가능해요.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돼요. 근데 분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언제나 뭐냐면 양수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환원할 수 있냐면 어떤 그 2차원 평면 전체가 아니에요. X축 위쪽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X축을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라고 생각하고 Y축을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게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X축 위쪽만 보는 거예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삼각형을 만들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을 이 어떤 x축 위쪽에서 만들면 이거를 R2 전체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x축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둘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쪽 x축 위쪽만 쓸 거면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아마 어디선가 어떤 예술가 작품 같은 거에서 이름 어떤 보셨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검색을 어퍼 플랜 상반평면을 검색을 하면 이런 류의 그림들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류의 그림들.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상반평면이 갖고 있는 이게 다 평행선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상반평면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반영해주면 이게 당연히 이제 전체 평면을 기준으로는 평행선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들이 다 평행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하학적인 구조가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저 상반평면 전체에서 구멍이 하나도 없도록 거리 같은 거를 기술하게 되면 기하학적인 구조가 전혀 달라요. 이거를 보통 어떤 쌍곡 기하 혹은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뭐 이 정도로 보통 호칭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냐 알 바 아니에요. 근데 정규 분포의 모임에 어떤 반영이 되어지는 기하학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자가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 가운데 새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어떤 EM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EM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지금 정규 분포의 모임들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어떤 거냐면 확률 분포를 다 모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한 차원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정규 분포의 모임만 보면 상반평면이 나와요. 말 이해 가시죠? 왜 상반평면이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수학 어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불리는 건 어떤 거냐면 가능한 확률 물론 그것도 보통은 어떤 기하학습 모델을 세우지만 그냥 어떤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가능한 확률 어떤 밀도 함수들 혹은 확률 질량 함수를 싸그리 다 끌어모아요. 그러면 어디서 똑같은 방식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공간이 존재한다. 상반평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셀렉션 문제로서 저 알고리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그림들을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원래 이제 초반부에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어떤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다 계산 얘기니까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계산은 계산대로 하면 되고 이 그림들이 실제로 뭐를 지시하는 거냐? 이거 실제로 우리가 아는 평면 기준으로는 이게 당연히 직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직각처럼 그리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어디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면 전체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에 따른 그 무한 차원 공간 위에서 거기서 이 트레젝토리를 그리고 있는 거가
이 지금 그 특정 그 이제 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는 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직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뭘 하고 있냐면 수선의 발, 우리가 말하는 중학교 때 기하학으로 말하면 이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 내리는 그 행위가 이 뜻이에요. 의미가 이해 가셨나요? 단지 이게 유클리드 기하에서의 그거가 아닐 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계산은 계산일 뿐이고, 아마 이 친구가 잘 그려놨을 텐데 어딘가, 이런 거. 이제 이 그림을 정말로 직각삼각형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저 EM 알고리즘 아까 보신 그거 있죠? 어떤 로그라이클리어에다가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고 그걸 파라미터마다 그걸 맥시마이징 하는 것들을 구한다. EM 스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실제로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를 두 번에 걸쳐서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상 말이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이거의 거리 제곱 더하기 이거의 거리 제곱이 이거의 거리 제곱인데 그 거리가 보통 렐러티브 엔트로피 혹은 KL 다이버전스로 표현이 이 세계관에서는 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내놓게 되면 이 그림 이해가시죠? 이걸 그래서 진짜 직각삼각형으로 정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차원과 이 지금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그 뭐가 굉장히 엽기적인 거냐면 이거는 단순 계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전혀 그렇게 눈이 안 보실 텐데 무한차원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각 점에서 내가 출발한 그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수선의 발을 저렇게 내려요. 이게 2스텝. 수선을 한 번 더 내려요. 이게 M스텝. 그러면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겠지? 이거가 기하학적인 해석이에요. 이 논리에 대해서. 계산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해석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는 걸 사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추상화를 하는 방식이고 그럼 다른 알고리즘에서 먹힐 거란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가 이제 그냥 휴리스틱에 의한 얘기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저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포멀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화요일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거 시키는 건데 다 그냥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가우스 곡률 계산부터 해라. 다 필요 없고. 의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가우스 곡률 계산해라. 제가 이거 요구했거든요. 가우스 곡률 계산한 다음에 이거가 2차원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n차원으로 바꾸면 이 똑같은 개념이 어떤 걸로 바뀌냐면 섹셔널 커베이처라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의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단순 계산. 이건 화요일 시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부터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에서 정말로 계산해 봤느냐. 그냥 단순히. 진짜. 그냥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섹셔널 커브에서 그래서 저 지금 그 제가 보여준 아티클 쓴 친구도 한 4개월 걸쳐가지고 가우시안 커브에서 계산을 했고 한 또 4개월 걸쳐가지고 섹셔널 커브에서 계산하면 그럼 저거 쓸 수 있거든요. 저 아티클.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저 아티클들 실제로 쓸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내가 계산해봤으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리고 그게 범용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 어떤 그 말이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그 자 이제 그 한마디 이제 잔소리 하려고 사실 털어주니 조인하고 하는 건데 다 그냥 말 안 듣는 거죠. 그 그냥 단순한 거예요. 전 근데 분명히 어떤 레코드로 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그거 계산하라고 분명히 요구했거든요.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함의가 있는 거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냐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완벽하다는 말도 아니고, 뭐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고, 단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들에 대한 이런 기하학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요. 단지 그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안 쓰는 건지 알 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이런 시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배우시면 보통은 많은 경우, 얻고자 하는 게 많은 경우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이 지금 굴러가는 거죠. 어떤 아주 초심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선에서 신경을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기하 학전문가가 아니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전문성도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이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굴러가면 돼요. 그래서 계산들 하시다가 이거 나 혹시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기하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되게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가 뭐 명확하잖아요. 확률 함수를 주고 혹은 매스 펑션을 주고 로그 라이클리어드를 취해가지고 그 아까 이 기대값을 구하고 그 기대값이 구해주는 것 중에서 맥스가 되는 것들로 업데이트하겠다. 알겠다. 근데 어쩌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수선의 발 2번 긋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라고 하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 레벨에서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논리적인 해석들을 내가 스스로 내리고 싶다. 나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도 채널에서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어떤 걸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에 대한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때는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스터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단지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논리는 논리고 계산은 계산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해석들에 대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관심이 있는 맥락이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뭐 공부를 또 해도 되는 것이고 취사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어떤 그런 경우라고 해도 계산은 그냥 단순히 하면 되는 문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에서 핵심은 미적분과 가산응대수. 나머지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저 지금 EMR 다 그냥 미적분과 가산응대수 하기 전에. 근데 그 해석은 너무 생뚱맞죠. 혹시 괜찮나요?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만약에 저쪽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채널에서 지금 이제 유클리드 기하랑 비유클리드 기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단톡방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러면 저는 전부 다 채널에서 열리는 모든 스터디를 전 다 이 똑같은 기준에서 만들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매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기하학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학교 때 이런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맞는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맞는다고 치자고 이런 그림들 예전에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뭐 체바의 정린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슨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비들의 곱이 뭐 1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저희가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에 뭐 어쩌라는 거냐 어떤 하신 분도 있고 뭐 재밌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이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응용의 맥락에서 얘기들을 들으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상황에 꼭 어떤 점들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임의의 점 제가 찍고 이렇게 벡터처럼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걸 보여드리는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좀만 설명을 드리시면 이제 이해하실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얘기들을 어떤 관점에서 듣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OP라고 하는 벡터를 제가 이제 벡터니까 그냥 이 정도로 일부러 표현을 할게요. 그냥 평면 위에서 이렇게 그리면 그럼 얘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OA랑 OB랑 OC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붙는 어떤 개수들을 람다 A, 람다 B, 람다 C 정도로 쓸게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 값들 람다 A, 람다 B, 람다 C를 계산하는 거 이건 다 값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건 진짜 단수 선형대수예요. 선형대수를 쓰면 정말 이것들을 다 구할 수 있고 사실 중학교 수학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라인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시간에 이걸 공부한다는 얘기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것들을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에서 고민한다. 이거는 또 그 고민에 대한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다 분모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다 분모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A는 요 삼각형, B는 요 삼각형. 이거는 그냥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그냥 단순히 공유하면 C는 요 삼각형. 이 나오거든요. AP, AP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나와요.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가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고요. 그리고 다 더하면 이거 얼마냐면 1이에요. 삼각형 내부 삼각형 3개의 넓이를 더했으니까.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서유기 시간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혹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랑 상관이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이거 그냥 중학교 때 삼각형 그림 그려놓은 건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어떤 그림 그렸는지 이해 가시죠? 삼각형 주고 안에 한 점을 이렇게 찍어요.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점을 그 꼭지점 ABC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실제로 그 값들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일단 관심 갖지 않기로 이건 제가 지금 적은 건 맞아요. 그 이게 뭐냐 이거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아닌가요? A일 확률, B일 확률, C일 확률 쭉 곱해가지고 더했잖아요. 기대값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점을 정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것들이 나올 이 확률들을 구해가지고 기대값이 내부에 하나씩 찍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전혀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형을 보시지 않으셨었죠?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런 관점들이 기계학습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관점일까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들의 모임을 공간으로 보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기대값들을 주면 거기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추상화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시야들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런 내부 점을 하나씩 결정하는 문제를 볼 수가 있겠군요. 아닌가요? 그 논리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 예시를 가지고 보면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기하학에서 저 이걸 보통 체바 정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체바 정리 증명을 보면 제가 말하는 게 있느냐, 있을 리가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은 어느 영역이냐면 람다 서브 A, 람다 서브 B, 람다 서브 C를 실제로 구하는 것 이게 계산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 정리가 왜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그냥 증명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게 어쩌라는 거냐,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그 각자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의 그 논리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이런 기하학적인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대값이 실제로는 내부점을 정하는 문제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실제로 어떤 기대값을 실제로 구한다는 거,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포인트를 실제로 결정하고 이런 관점들을 이런 식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인 영역에서 하는 말들이 맞죠, 분명히. 제 소설일 수 있지만 논리상은 오류가 없다고요. 수학을 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간은 어떻게 그냥 운영이 되면 되냐면 그냥 구체적인 계산들을 하려고 애쓰면서 그 계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확보하면 해나가면 돼요. 계속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방향으로 뻗어나가십니다.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고드는 정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금융 쪽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럼 나는 이 특정 알고리즘 난 조져야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난 이 수학적인 이해들을 좀 더 어떤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 간에 그냥 어떤 롱텀으로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단지 이 채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수학적인 정합에 대한 계산과 논리에 대한 훈련과 단지 어떤 그 기준이 제가 이제 이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기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지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아주 단순해요.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이 시간에 어떻게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되냐면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해보시다가 그러니까 계산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도와드릴 의향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 그건 크게 그렇게 도와드릴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런 류의 어떤 해석, 예를 들어 EM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기하학적인 해석 이건 되게 생뚱맞잖아요. 이거는 기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 조건들을 명확하게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화요일 시간에는 그럼 일단 가우시안 컵에 정말로 계산해라.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건 한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챗GPT 물으면 바로 다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N차원 공간으로 확장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거 하면 그 어떤 미분계학 다 이해가 가거든요. 한번 계산 다 해보고 나면. 그 정의를 몰라가지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이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빙빙 도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그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혹시 어떤 10분 안에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죠. 저는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10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사실은 이게 레코드에 안 남겼는데 저희끼리 한번 논문 발표를 해보자고 저번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논문 발표로 나오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저 논문 가지고 실제 손이나 아니면 코드로나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왜 수학 공부하고 있냐면 저 이거 복싱하는좀 잘 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 펀치 뻗는 거 보고 제 체력 얼마나 떨어졌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 움직이는 거 기하학적으로 해서 저 어디 갈 것 같다 계산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좋죠. 예를 들어서 EM 알고리즘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M 스텝은 ML이거든요. E 스텝은 베이지 법칙이에요. 그 어떤 예를 들어 베이지안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베이지 법칙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령 하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 각각의 수선의 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떤 그 청중들을 봐서 골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나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해석들 자체는 굉장히 요긴할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 무엇보다도 뭐 자체 지식도 요긴할 수 있지만 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알아가다 보면 어떤 요긴한 선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다른 또 포인트 됐으면 됐고요. 네, 저는 사실 계산
대해서 좀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래픽스 쪽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뭐 코드를 뭐 코드를 갖다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오픈 소스 중에 그런 걸 가져다 쓸 수 없는 경우, 뭐 그런 효과를 뭐 제가 구현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논문을 보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제가 구현한 그런 것 논문들이 뭐 그렇게 헤비하게 계산을 쓰지 않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게 그거를 구현하기는 어쨌든 그래픽스를 제가 베이스적인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뭔가 이 스터디가 끝날 때쯤에는 적당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ML 논문을 보고 그 모델을 하나 구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그걸 목표로 하면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개발자를 조금 해왔으니까 뭐 그거를 내가 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만 알고 있으면 그걸 이제 코드로 옮겨갖고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ML에서 쓰는 이제 계산하고 뭔가 그래픽스에서 쓰는 계산하고 좀 이제 복잡도 차이가 틀려서, 그럼 지금 듣고 보니까 그거를 내가 단순히 뭔가 이제 확통 공부하는 거랑 이제 뭐 미적이랑 수능대수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고 실제 논문을 읽어가지고 딱 계산을 어, 해보면은 거기서도 좀 그래픽스에서 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그 인간이 할 줄 아는 건 정말 일변수 미적분학과 아주 간단한 선의 선행대수가 전부예요. 진짜로 2 곱하기 2행렬에 대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일변수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알려져 있는 띠어리나 어떤 이론이나 좋은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납득해야 되는 선 말고 실제로 이 선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다 이게 그래픽스든 ML이든 다른 거는 다 똑같거든요.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감각들을 좀 확장해 나가시면 지식들이 쌓이면 어떤 것들이 다 자연히 지금 어떤 가시는 결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내에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해나가시면 얻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고 또 채널에서 어떤 것도 열어드릴 수 있고요. 추후에 그래픽스나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열어보고 싶은 면이 좀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좀 논리적인 훈련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좀 그 다음에 좀 요구하면 되는 라인들이에요. 네. 혹시 이동 선생님 하실 말씀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생각해 본 머신러닝에 좀 기초가 되는 수학을 공부하려는 이유는 좀 아무래도 이 머신러닝이 보통은 블랙박스다 보니까 좀 그런 과정에서 설명이나 납득을 좀 구하는 게 제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특히 좀 머신러닝이나 AI가 좀 응용되는 뭐 그런 뭐 제가 관심 있는 금융이나 경제학 쪽의 분야에서 좀 그게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 판단을 얻고 싶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제가 일단 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어떤 그 수학적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향성 자체는 아마 수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거라면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스터디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지식은 남들보다 더 아는 걸 추구하지는 것보다 계산을 남들보다 더한 선을 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더 모든 의미에서 남고요. 제가 특히나 오늘 여기까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원하시면 조인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서정 선생님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손동 선생님도 좀 이상하고 뭐냐면 이게 각자가 지금 누리는 게 있는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뭐 복싱이라는 게 있고 이제 또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본인의 것으로서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사실 경계 정서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응용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들의 경우 수학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도구가 되어 버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하느냐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고 돈은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 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움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단지 지식의 어떤 그 레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그 지식을 대하는 퀄리티도 저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데 어떤 돈이 저는 이제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얘기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은 뭐 음식 사업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어떤 거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물론 돈 자체도 추구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단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어떤 추구점과 어떤 그 도구라는 면에서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학 채널을 운영할 때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그냥 나누고 누리고 거기서 이제 함께하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커뮤니티가 건강하다고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학을 배우실 때도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어떤 모티베이션을 생각할 때 일단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걸 단순히 만약에 도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시면 근데 내가 그가 좋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그 좋은 거 대신에 내가 이게 나중에 어떤 거에서 필요하니까 도구로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보통 제가 응용하시는 분들 그걸 늘 기본적으로 경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친해져야 돼요. 혹시 괜찮나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얻고자 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어떤 무드리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혹시 그 세 분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더 얘기도 나누시고 저는 다음 시간이 있어가지고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타임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논문 보기로 한 거 그러니까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까지 딱 논문 딱 가져오는 걸로. 근데 왜냐면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은 그 논문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가 저거 계산하려는데 뭐가 안 된다. 그걸 한번 캐치를 하면 그 캐치된 부분을 실제로 우리 레퍼런스에 뭐가 대응이 될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좀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다다음 주 일단은 이게 그냥 스터디 공부한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싶은 뭐 일단 뭐 논문을 가져와서 한번 쓱 보고 그냥 이게 슬랙에 올려주시면은 한번 제가 한번 이걸 좀 쪼개가지고 우리 레퍼런스에 맞도록 좀 네, 한번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얘기했듯이 그저 그래프 그거 가져올 거거든요. 그 사람 이거 이렇게 점점점 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좀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운동하면서 그래서 뭐 뭐를 가져오신 자유고 거기서 일단은 뭐 가져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여유 되시는 분들 내가 이거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데 이게 뭐가 안 됐다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스타일이 그게 논문을 보고 해석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 말만 뻔지르르한 말 하면 뭐 하냐 결국 그래서 저 코드 교수님 쓸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못 쓰겠다 그런 뻔지르르 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요새는 조금 실제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논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아니면 하나의 논문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뭔가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약간 필요하다 싶고 재밌어 보이는 거 그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도 실제로 계산해보고 있었는데 그 유맵 그 토폴로지로 그 뭐냐 이거 차원 축소하는 건데 그거 왜 저거 잘 되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까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추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될지 못해가지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솔직히 막 계산보다는 약간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이거 왜 되지 좀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자기가 흥미 있는 거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오늘 최윤 선생님 안 오셔가지고 저 끝나고 공지를 올려놓고 하고 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저 레퍼런스가 좋은 레퍼런스인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좋은 레퍼런스라는 느낌은 아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저게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갔을 때 필요한 건지 때 저희는 지금 그런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런 세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좀 약간 무슨 뭐 생각이냐면 그냥 계산할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하고 저 실제로 코칭하면서도 이게 계속 가드 올리면서 그 언제 들어오지 이게 약간 직관적인 레벨이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 조금 이거를 계산을 해야 내가 좀 정확한 타이밍에 때리고 빠지고 할 수 있겠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뭐 다른 거 하실 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논문 찾는 게 좀 어렵거나 안 익숙하실까 봐 이거는 저희끼리 그 약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약간 그 찾으실 거라 말씀하신 논문이 좀 어떤 예시를 좀 제공해 주시면 약간 아, 아, 대략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논문도 그냥 뭐 어떤 모델을 그냥 도입하는 논문인지 아니면 뭐 어플라이에 대한 내용인지 뭐 좀 아, 약간 좀 예. 어떤 결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저는 이렇게 쳤거든요. 여기 페이퍼 위드 코드 여기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되나? 혹시 이거 밑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주제가 있거든요. 이거 비전에다가 포즈 에스티메이션. 왜냐면 이게 사람에서 약간 포인트 추출하는 건데 약간 여기서 여기서 뭐 논문 찾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데이터셋 뭐다. 이게 잠시만 이게 저도 잘 안 써가지고 이렇게는 어, 그러니까 여기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머신러닝 과제들 하고 여기 메디컬도 있고 아마 아마 그 주식 데이터니까 좀 타임 시리즈 쪽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뭐 여긴 주식은 되게 대놓고는 아닌데 예. 그래서 뭐 솔직히 논문 뭐를 갖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약간 내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거? 정 애매하다 싶으면은 역시 이럴 때는 서베이로 한번 슬쩍 긁어보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머신러닝에서 그 주식을 쓸 거면은 시계열로 무조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시계열에서 제일 괜찮은 논문이 뭐지? 아니면 가장 약간 유명한 모델 뭐 LSTM이나 RLN에서 그 주식 데이터 어떻게 했냐 그런 것도 보고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스팍을 봐야 되나? 음, 전 이렇게는 안 찾아. 이거 논문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예제 그거긴 한데 다시 공유를 하면 그러니까 뭐 금융이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아는 건 주식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스탁 프라이스 그러니까 약간 제목 보고 내일 공부하면 좀 좋겠다 그런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여기 아니어도 막 찾을 수 있는 데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해서 내가 계산해서 좀 써먹을 수 있겠다 라면 저는 그거 하면 좀 약간 그때부터 재미가 있어지더라. 뭐 이게 대충 이름만 봐도 이게 뭐 이게 샬라샬라
빈 거 보니까 어렵지 쉽진 않을 건데 한번 이거를 싹 보고 약간 한번 자기만의 해석을 해보고 실제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프로세스가 좀 생각보다 커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 주에 바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다 요구하는 것도 예,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 초입기를 만들어 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루즈하지 않게 바로 네, 하는 편을 저는 좀 그런 의견입니다. 홍성호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지 네. 저는 그냥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뭐 안 되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해봤는데 뭐 좀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공유해도 되고 네. 딱 목적은 논문 가져오는 게 딱 목적이고 그 해석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레코드 남기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